강제집행 면탈죄는 재산에 대한 집행을 피하고자 허위 처분이나 은닉,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결과를 불문합니다. 즉 실제 집행 회피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면탈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행위를 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이 강제집행 면탈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립 요건은 일단 집행 대상 재산이 존재해야 됩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 등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강제 집행의 회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마련이 아니라 명확한 집행 회피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은닉 또는 허위 처분 행위가 그러한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 이전하거나 아니면 실거래 없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강제집행 면탈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는 금융재산 은닉 행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압류나 가압류를 회피하는 경우, 혹은 법인이나 사업체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등도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계약서를 조작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강제집행 면탈 행위인데요. 계약의 상대방이라던가 이 계약을 지켜본 다른 제3자가 범죄인 줄 알았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수사 개시는 보통 채권자의 고소로 이루어집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회사의 등기부등본, 계좌거래 내역,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고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요. 이후에 증거 수집을 하게 되는데,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 흐름을 아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과 거래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혹은 공범이라고 의심되면 피의자로 소환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 명의 수탁자와 실거래자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방어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보통 동시에 얽히게 됩니다. 민사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그리고 형사고소,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사건을 복합적으로 다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처분한 재산, 내가 금융거래한 내용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에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채권자와의 분쟁 이전에 내가 재산 처분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본 사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해결 방식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채권자와의 대화 내용, 이메일 수발신 내역, 계약서 작성 시점, 금융거래 이체 시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